중국 상해 선화의 부름으로 온 철영은 현준과 만나게 되는데요. 난 네가 돌아올 거라고 끝까지 믿고 기다렸다. 근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 명령을 벌써 잊은 거야? 내가 만나게 해달라고 했어. 갑자기 나타난 현준은 철영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당신 도움이 필요해. 너는 공화국 인민위원회 의장 동지를 죽인 놈이야. 그런 놈이 경호 책임을 맡았던 나한테 도움을 청한다. 철영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과 난 명령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야. 난 명령을 실행했을 뿐이고 당신도 명령대로 날 막았어. 현준은 철영이나 자신이나 똑같은 사냥개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철영을 설득합니다. 날 이용하고 날 버린 놈들에게 복수하고 싶다. 널 어떻게 믿나? 난 모든 걸 다 잃었다. 나한테 남은 건 질긴 내 목숨뿐이야. 현준은 목숨까지 내놓으며 철영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목숨을 내놓으면 믿을 수 있겠나? 그렇게 현준은 철영을 따라 북한에 전향하고 철영은 현준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NSS 테트라팀 요원 김현준. 윤성철 의장을 암살했나? 내 마지막 임무였다. 박철영을 찾아온 목적은? 복수를 위해서 도움이 필요했다. 복수의 대상은? 백산 NSS 부국장. 그리고 날 이용하고 버린 대한민국. 1단계 검증을 거쳤다고 널 믿을 수는 없다. 네가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날 완전히 믿게 하면 그땐 널 도와주지. 우리 호위부에서 파악한 남조선 국정원의 블랙 요원이야. 네가 제거해라. 며칠 뒤 철영의 북한 공작원들은 상해에서 부산으로 가는 어선에 잠입해 배를 납포하는데요.在全员中存这一线就病毒感染报告，检测完毕前不能出航。都来了吗？是，都来了。그곳에는 현준도 있습니다. 한편 현준의 생존을 알게 된 사우는 NSS 식구들에게 그 사실을 숨기고 이거 현준 선배 맞죠? 언제 거예요? 이거 입사 테스트 할 때 마지막 남은 자료라 아쉬웠어. 지울 거야. 뭐 할 말 더 있어? 그 사실을 알리 없는 승희는 현준을 잊고 NSS에 다시 복귀합니다. 조만간 큰일이 생길 것 같은데 네가 돌아와서 안심이 된다. 무슨 일요? 북쪽에서 큰 손님이 올 것 같아. 어쨌든 돌아오자마자 할 일이 많이 생겼네. 어? 얼마 후 현준은 부산에 도착하고 입항을 준비합니다. 곧 도착한다. 냉동창고로 와서 선원 좀 줄여내. 입항할 때 도와줄 선원이 필요해. 미호는 제외. 유부남에 자식이 많은 사람으로 골라. 네, 잠집에 속에 물건이 곧 도착한다. 알겠습니다. 항구에 도착한 어선은 세관원들에게 검사를 받고 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따로 신고할 건 없죠? 없습니다. 자, 창고로 가봅시다. 세관원과 해경은 선원들이 붙잡혀 있는 냉동창고 위로 다가오는데 여기도 한번 봅시다. 근데 여긴 왜 이렇게 비어 있습니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조업이 안 좋아서 고기가 없습니다. 선원들이 많이 안 보이네. 이 배가 맞을긴데 내 해양고 친구 금마가 이 배 탔는데. 그때 해경 중 한 사람이 배에 탄 친구를 찾는 순간 그 친구 여기 조업 시작하자마자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열이 한 40도가 넘어갔었어요. 현준의 순발력으로 상황을 모면합니다. 이상 없네요. 하역 작업 시작하세요. 예, 수고하십시오. 자, 수고들 하세요. 그렇게 현준과 조직원들은 무사히 밀항에 성공합니다. CCTV 데이터 삭제 완료. 한편 사우는 새로 출발한 승희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갈 준비를 하는데요. 저 받았을 때 좀 부담되지 않는 걸로. 프로포즈 하시는 거세요? 네. 그럼 이건 어떠세요? 운명적인 사랑을 이루게 해주는 펜던트입니다.
그날 저녁 승희의 복귀 파티에서 사오는 고백을 하려고 하는데 고마워. 여러 가지로 고맙다. 사오 씨 덕분에 나 많이 편해졌고. 계속 내 친구 돼줄 거지? 친구가 되어달라는 그녀의 말에 사오는 차마 마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한편 북한 공작원들은 나라와 조직을 배신한 현준을 비아냥대는데요. 야, 작전 시작되면 말이야, 저 새끼 앞엔 절대 서지 마라. 언제 뒤에서 총알 날라올지 모르니까. 쓸데없는 소리 할래? 이 기집애 더 조심해야 돼. 이미 동물을 배신한 전력이 있거든. 이 새끼가. 이게 미쳤나? 죽기 싫으면 총기 점검이나 다시 해. 결국 방수와 현준의 다툼이 조직원 전체로 번지자 대장 도철이 등장해 싸움을 중재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런 갈등은 용납하지 않는다. 각자 맡은 일들 처리해. 그 후 현준은 계속해서 자신을 챙겨주는 선아에게 이제 그만하라고 선을 긋습니다. 괜찮. 나 잠깐만 혼자 있게 됩니다. 더 이상 나 때문에 애쓰지 마. 그 시각 NSS에서도 북한 공작원들의 잠입을 알게 되고 코드 레드 상황입니다. 빨리 회실로 가세요. 국정원 블랙 요원이 상해에서 살해됐다. 한국에 대한 대규모 테러 시도 예정. 아직 정확한 공격 시기나 대상은 알아내지 못했다. 뒤늦게 그들의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사오는 부산항으로 입항한 원양어선이 무장 집단에게 납치됐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사우는 곧장 부산에 내려와 공작원들의 행적을 수사하는데요. 그게 다 지워졌단 말이야? 예. 항만 내 모든 CCTV 녹화본을 확인했지만 남은 게 없습니다. 그곳에서 CCTV 하나를 찾아냅니다. 저기도 확인했어? 그 시각 현준은 해커 공작원에게 파일 하나를 열어달라 부탁하는데 이거 좀 봐. 오, 십자가로 된 USB라. 열리지 않는 폴더가 하나 있는데 뭔가 특별한 암호에 걸린 것 같아. 그건 웬만한 프로그램과 시스템으로는 해독할 수 없는 파일이었습니다. 4kB짜리 암호 코드네. 난 여기서 못 풀어. NSS 네트워크 정도면 해볼만 하겠네. 한편 백사는 대통령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NSS를 배제하면서까지 내가 추진하려고 했던 일이 뭔지, 또 왜 그랬는지 궁금했죠. 북쪽에 정상회담을 제의했어요. 난 그 자리에서 한반도 통일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희망적이라고 보는데 이제 국장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그를 북한 밀사와의 만남에서 배제했던 대통령은 다시금 그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나는 솔직히 NSS를 100%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쪽에서 다뤄지는 많은 정보들이 다른 의도로 쓰일 수 있다고 보니까요. 하지만 난 승부수를 띄웠고 이제 내 뜻대로 결말을 짓자면은 NSS의 경험과 정보력이 꼭 필요합니다. 대통령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은 백사는 대통령에게 사전에 준비한 경호 계획을 보여주며 그의 신임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정상회담이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작성한 이 구체적인 경호 계획과 정보 통제 방안입니다. 외람되지만 저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NSS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스파이였던 비서에게 백사는 대통령에 관한 첩보를 듣는데요. 대통령의 히든카드는 핵이에요. 대통령 명호가 노리는 건 바로 핵 개발이었습니다. 북쪽이 핵을 포기 안 하면 남쪽도 핵무장을 준비하겠다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 핵무기가 완성 단계까지 갔다고 들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포기했다고 그 기술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둘의 은밀한 모습을 비서실장 형준이 보게 됩니다. 백산 국장하고는 원래 아는 사이인가? 아니요. 내가 보기엔 왠지 그런 것 같은데. 그 시각 북한 지도자가 정상회담을 받아들이자 기훈은 조급해지는데요. 지도자 동지께서 남조선의 제안을 받아들이셨어. 자네 조직이 준비한 건 어떻게 돼가는 거야? 이미 시작했습니다. 촬영의 작전은 이미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남조선으로 갈 실사단이 구성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포함시켜 주십시오. 작전 개시는 이틀 뒤다. 대영, 영방, 너희들은 회담장 쪽을 맡아. 선환, 저 친구하고 VIP 이동 경로를 파악해. 자, 시작하래. 한편 현주는 도철에게 받은 임무를 수행하러 가던 중 돌연 행선지를 바꾸는데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NSS 시스템이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파일을 열 수 있어. 현주는 NSS 프로그램을 이용해 파일을 열기 위해 자신이 살던 NSS 요원 관사로 향합니다. 어디예요? 전에 내가 살던 집이야. 집에 돌아오고 사오와 어긋나버린 운명에 감상이 젖는 것도 잠시 현주는 곧바로 작업을 진행합니다. 왜요? 하지만 접속 기록은 곧바로 NSS에 발각되고 준사호 선배 지금 부산 내려가 있는 거 맞죠? 응. 방금 전에도 통화했는데? 왜? 누구죠? 사호 선배 집에 있는 이 사람은? 현준과 선아 역시 그 상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눈치챈 것 같아요. 웹캠으로 들어가 볼게요. 보안팀에 연락해. 네. 우리가 들어온 걸 알고 있어요. 곧 들이닥칠지도 몰라요. 계속해. 승희와 보안팀은 곧바로 출동하지만 현주는 포기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안 되겠어요. 다음에 더 이상 기분 없어. 보안팀이 도착하고 현재 상황. 접속 중이에요. 아직 집 안에 있어요. 승희는 방을 확인하는데 그곳엔 이미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사히 탈출한 현준과 선아는 파일의 정체를 알아냈는데요. 파일이 아니라 파일이 보관된 위치였어요. NSS 지하 3층 보안구역에 기밀 정보 보관 시설이 있어. 거기서 말하는 파일 위치는 바로 NSS에 있는 백산의 파일 보관소였습니다. 백산 보호장 스토리지. 그날 저녁 사우가 부산에서 돌아오고 테러 용의자들은 위조 여권을 사용하고 이미 입국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입국 심사 자료를 하나하나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는 테러범들로 추정되는 CCTV 영상을 확인하는데요. 부탁한 거 다 됐어? 끝나긴 했는데 아날로그여서 한계가 좀 있어요. 뭔데? 용의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찍힌 CCTV 화면입니다. 항만 시설 내 보안 카메라 자료는 전부 삭제됐다면서? 식당에서 개인적으로 설치한 CCTV인데 디지털 방식이 아닌 테이프 방식에서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보시죠. 흐린 화면의 용의자가 현준과 비슷하단 걸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승희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런 걸로는 몽타주도 못 만들잖아. 용의자들이 입국한 건 확실하고 테러 용의자들이 왜 들어왔는지 뭘 노리는지 찾을 수 있는 데까지 다 찾아내. 왜? 빨리 나가. 그리고 그때 현규가 사우를 부르는데요. 네 집에 침투했던 2인조 말이야. 웹캠에 찍혔잖아. 그걸 내가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 이거 말을 해도 될래나? 뭔데요? 이건 전적으로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무래도 현준일지도 몰라. 방금 현준 씨라고 했어요? 그는 사우의 집에 침투하니가 현준과 골격이 유사하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74% 이상 일치한다고 나온 게 바로 이 김현준이야. 비슷한 체형을 가진 사람은 얼마든지 있지 않나요? 물론. 하지만 골격은 일종의 지문이지.
비슷할 수는 있지만은 완전히 같은 골격이란 존재하지 않아. 74% 가지고 현준일 거라고 보는 건 무리입니다. 하지만 사우는 승희가 희망을 품지 않게 현규의 의견을 일축해버립니다. 여기 현준이를 잇느라 힘들었던 사람 많습니다. 이 문제는 실장님 선에서 끝냈으면 합니다. 알았어. 집에 돌아오고 사우는 방을 살펴보는데요. 하지 못한 말들 하고 싶던 말들 그 순간 그는 현준이 두고 간 목걸이를 발견하고 뭐야? 침입자가 정말 현준임을 깨닫습니다. 다음날 철영은 정상회담을 막을 작전 준비를 하는데 그가 준비한 것은 바로 핵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농축 우라늄이었습니다. 농축 우라늄이 완성됐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렸구만. 남쪽으로 운반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도철과 공작원들 역시 모든 준비를 끝냅니다. 끝났습니다. 이 정도면 됐죠? 수고했어. 작전 개시한다. 한편 NSS에서도 한국에 침투한 공작원들의 위치를 찾아내는데요. 통관시설에서 빠져나간 차량 중에 사전 등록되지 않은 탑차를 하나 추적했는데 성남 부근까지 왔습니다. 빨리 전술팀 출동시켜. 네. 사우는 곧장 출동하고 현준과 공작원들은 작전 준비를 합니다. 공작원들은 아직 창고에 있고 사우와 전술팀이 창고에 도착합니다. 전술팀은 창고 전체를 포위하고 진입을 시작합니다. 진입. 하지만 그곳에 아무도 없었는데요. 아무도 없습니다. 1조 클린! 2조 클린. 됐어. NSS 애들이 침투했어. 사실 그건 공작원이 준비한 터치였고 자신들의 계획을 거짓으로 흘린 것입니다. 여기에 뭔가 있습니다! 창고는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가 어딘지는 알 것 같습니다. 테러 목표는 동아시아 외교장관 회담장이다. 그렇게 도철의 계획대로 NSS의 시선은 외교회담장으로 향하는데 자, 다들 준비해. 우리의 목표는 남조선 국가안전국 NSS다. 사실 도철의 진짜 타겟은 NSS 본부였습니다. 지금 우리 전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목표를 회담장이라고 믿고 모든 전투력을 그쪽으로 집중할 거다. 따라서 NSS는 전투인력 공백 상태가 된다. 침투 시엔 이 친구가 안내할 거고. 어떤 방법으로 들어가는데요? NSS 같은 정보기관에선 쓰레기도 보안 대상이야. 그래서 특정 폐기물 처리 업체만이 수거해 갈 수 있어. 바로 그 차량을 이용할 거야. NSS로 들어가는 이유는 뭐야? 현준이 NSS 침투 목적을 묻자 도철은 철영의 전화를 바꿔주는데요. 직접 들어. 박철영이다. 철영 역시 목적을 알려주진 않았고 단지 이것이 현준의 마지막 테스트임을 강조합니다. 넌 강도철의 명령만 따르면 돼. 목표가 NSS라면 김현준은 제외시켜야 합니다. 왜? 모두 동료고 친구였던 사람들입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데려가야지. 저놈이 진심으로 우리하고 함께하는 건지 알 수 있는 기회잖아. 한편 백상과 승희는 정상회담 전 북한 실사팀을 만나러 가는데요. 나야. 테러 목표를 알아냈습니다. 가용 가능한 모든 전투인력 현장으로 출동시켜. 상현의 보고를 받은 백사는 승희를 본부로 복귀시킵니다. 부산을 통해 들어온 테러리스트들의 공격 목표가 파악됐어. 목표는 미 국무장관이야. 넌 회사로 들어가서 현장 지원해. 그리고 그 시각 도철은 NSS 침투 작전을 시작합니다. 폐기물수가 나왔습니다. 먼저 해커가 잠입해 시스템을 해킹하고
모든 공작원의 잠입이 시작됩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이번에 새로 왔습니다. 그런 말 들은 적이 없는데. 잠시만요. 어? 이거 왜 작동이 안 되지? NSS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엘리베이터뿐이야. 다른 길은 없어. 그 길은 네가 찾아. 따라와. 벽을 폭발시키자 본부에서도 경보가 울립니다. 모르고 이제 빨리 체크해봐. 경보 꺼. 보안 요원은 침투한 공작원들을 찾아내지만 이미 모든 통신은 끊어진 후였습니다. 상실과 통신이 되지 않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외부와의 통신이 끊겼어요. 급히 출동한 보안 요원들은 공작원들에게 당하고 메인 화면에 전체 CCTV 화면 띄워봐. 이내 본부에서도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도철과 공작원들은 보안 요원들을 처치하고 마지막까지 확실히 처리합니다. 한편 그러는 동안 승희가 NSS에 복귀하는데요. 본부로 가는 길에 죽은 보안 요원들을 발견하고 이곳에 문제가 생겼음을 깨닫습니다. 그 시각 본부 요원들은 급하게 도망칠 준비를 하는데요. 뭐해 빨리 안 나가고. 서버를 그냥 두고 나갈 순 없잖아요. 결국 그들 앞에 공작원들이 등장합니다. 다들 시키는 대로 하면 죽이진 않겠다. 그 와중에도 기지를 발휘한 미정은 사내 프로그램에 접근 못하도록 막아냅니다. 다른 한편 백사는 대통령의 전화를 받는데요. 대통령님이세요. 테러리스트들 공격 목표가 외교장관 회담장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미 안방을 뺏겨버린 것도 모른 채 그는 대통령에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너무 걱정 마십시오. NSS 대테러 전술팀이 불가동됐습니다. 지금 회담을 취소하시면은 대외적으로 큰 혼란이 초래될 것이고, 그럼 정상회담에도 악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럼 백 국장만 믿고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북쪽 손님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막 도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철영과 백산이 첫 대면을 하게 되고 철영은 직접 우라늄을 들고 넘어오는데요. 실사팀의 업무를 함께할 저희 측 기관에서 나오신 분입니다. 반갑습니다. 백산은 철영의 가방을 검문하지 않고 그대로 들여보내줍니다. 통과시켜. 그동안 승희는 공작원들을 피해 움직이고 본부를 점령한 공작원들은 남은 요원을 찾아 나섭니다. 남아있는 요원이 있을 수도 있다. 샅샅이 뒤져서 감금시켜. 쥐새끼 같은 새끼들 빨리 안 가! 여기 있는 인원이 다야? 현재까지는요. 계속 수색 작업 중입니다. 다 발견하면 나한테 먼저 연락해. 왜요? 시키는 대로 해. 그리고 현중과 선아 역시 백산의 파일 보관소를 갈 준비를 합니다. 파일은 언제 올 거예요? 지하 3층 기밀 보관시설로 가서 백산 스토리지로 접근하려면 지문 인식이 필요해. 상황 봐서 지문부터 제출할 거야. 그때 미정이 해놓은 대로 NSS 서버가 다운되고 이것들이 진짜 무슨 일이야? 작업 중에 서버가 다운됐어. 누군가 트랩을 걸어놨어. 너지? 아까 먼지 타고 있었잖아. 서버 열어. 서버 보안 프로토콜이 작동한 거예요. 승인함 없인 못 풀어요. 암호를 말해. 우린 몰라요. 현주는 정인을 죽이려는 도철을 막아서고 뭐야? 거짓말하냐? 저 중에 승인함을 가진 사람이 없어.
서버를 살리지 않으면 R&D 룸 안에는 보관실을 열 수가 없어. R&D룸? 도철의 목적이 R&D룸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현주는 NSS 내에 비상보안 시스템을 작동시켜 프로그램을 해킹할 시간을 벌고 무슨 짓이야? 이제 1시간 동안은 아무도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해. NSS 전체를 폐쇄시켰어. 시간은 벌었으니까 시작해. 도철에게 목적을 물어보는데요. 이제 얘기해 줄 때도 됐잖아. NSS에 들어온 이유. R&D룸 보관시설에서 뭘 꺼내려는 거야. 쓸데없는 호기심 버리고 너 맡은 일이나 잘해. 도철은 그에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시각 승희는 통신선을 연결하고 밖에 있는 사우와 통화에 성공합니다. 진사옵니다. 나야. 지금 NSS가 공격받고 있어. 하지만 곧장 공작원들에게 발각되고 뭐야? 다 됐어? 그게 아니라 누군가 외부와 통신을 하고 있어요. 뭐? 차단해. 얼마 안가 통신이 끊깁니다. 팀장님! 팀장님! 사우는 곧장 상현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자신의 전술팀을 데리고 NSS로 복귀합니다. 회사까지는 저희가 더 가깝습니다. 저희가 가겠습니다. 이호찬은 회사로 복귀해서 진사호 팀장 지휘에 따르도록 한다. 이상. 그렇게 NSS로 향하는 사우는 다른 것보다 승희와 현준이 다시 만나게 될까 걱정합니다. 그러는 동안 NSS 프로그램은 여전히 쉽게 뚫리지 않았고 어떻게 됐어? 아직 안 되는 거야? 아니요. 할 수 있어요. 해요. 얼마나 더 걸릴 것 같은데? 1시간? 안 돼, 너무 늦어. 장비 챙겨서 따라와. 도철은 결국 R&D룸을 직접 뚫기로 하는데 여기서 금고문을 여는 건 포기해야겠다. 따라와. 너희 둘은 여기 지켜. 지금 기회야. 여기 좀 지켜줘. 현주는 도철이 사라진 순간 은밀하게 작전을 시작합니다. 도철은 R&D룸에 들어가고 현주는 지하 3층 파일 보관소로 향합니다. 그때 승희가 혼자 움직이는 현준을 발견합니다. 됐어요. 도철은 필요한 물건을 얻는 데 성공하고 가지고 나가. 현준 역시 보관소에 도착하는데요. 지원 요청. 무슨 일이야? 외부로 전화번호 찾았습니다. 지하 3층입니다. A용과 같이 추격 중입니다. 그때 선아는 현준을 쫓고 있는 승희를 보게 되고 둘의 만남을 막기 위해 달려갑니다. 계획대로 백선의 스토리지에 접근하고 파일들을 복사해내는데 꼼짝 마! 돌아서. 총 버려! 그 순간 현준 앞에 승희가 나타납니다. 꼼짝 마! 총 버려! 오늘 소개해드린 아이리스 90화에서는 드디어 현준의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한의 정보기관 NSS의 요원이었던 그가 북한의 공작원과 함께 한국에 침투하는 아이러니한 복수의 서막이 흥미진진하게 진행되었는데요. 부산항 잠입이나 사후의 집과 NSS 잠입 장면까지 첫 보물에 심장 쫄깃한 장면들이 많아 보는 내내 몰입감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사각관계의 러브라인도 이번 화의 큰 재미 포인트였는데 사우와 선아의 짝사랑이 드라마 내내 시청자의 감정을 고조시키고 현준과 승희가 가까워질수록 사우와 선아가 그 만남을 막고자 하는 모습들이 모든 짝사랑꾼들의 가슴을 저리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화의 클라이맥스는 역시 모든 힘든 상황들과 주변인들 방해 속에서도 현준과 승희가 운명처럼 다시 만난 장면이었는데요. 마지막 이병헌의 눈빛 연기는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과연 11화에서 둘에게는 어떤 일이 펼쳐질지, 도철이 NSS의 침투에 훔친 물건은 무엇이고 현준과 그들은 무사히 NSS를 빠져나올 수 있을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정주행 속에서 같이 볼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드라마 아이리스 90화 소개해드렸고 무비타이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